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양수, 저는 이제 3명 다 양수가 먼저 흘렀었는데 양수가 흘렀을 때도 걱정이 되는 게 양수가 다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애기 나 어제 네, 좋아요 꾹 구독 오늘은 뭐예요? 오늘 진미쌤이 이슬 양수 질 분비물 하자고 했는데 요새 그 산모님들한테 뭐 알겠지만 우리 연락이 오잖아요. 뭐 지금 어떤 증상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달라. 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병원에다가 이거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아니 뭐 이런 거는 사실 병원에 물어보면은 오라고 하니까. 무조건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면 이제 조산원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담당 조산쌤한테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둘러들한테도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이슬이에요? 분비물이에요? 양수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좀 또 다른 경우는 첫째 때 이슬이 전혀 없었던 분인 거예요. 증상이 초기 증상이. 네. 그러니까 아기 나올 때쯤에 이제 막 정신없고 힘내니까 뭐 그때 이슬 나오는지 뭔지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초기 그 진통일 때 이슬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고 닦아냈는데 핑크 피가 빨간 피가 아니고 이제 약간 그렇긴 한데 피가 묻어나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정상이냐고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닦아냈는데 이제 그분 다른 분이에요. 또 소변 보고 닦아냈는데 약간 이게 물처럼 그런 거에 이렇게 분홍색 그런 건 거예요. 이게 양수인지 분비물인지. 자고 일어났는데 팬티가 좀 젖었어요.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큼 내지는 뭐 이제 완전 팍 젖었으면 양수라고 하겠는데 약간 애매하게 소변이 샜는지 이게 양수인지 모르게 뭔가 팬티 같은 젖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임신 막달이 되면 대하증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좀 양상이 많아지거든요. 그 질 쪽 안쪽에. 그래서 주무시고 나면 질 안쪽 자체가 약간 깊은 분들은 그쪽에 모여 있었던 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팬티에 딱 묻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살짝 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질 분비물인지 양수인지는 좀 일어났을 때 만약에 조금맣게 젖었다든지 아니 낮 동안에 좀 젖으면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지켜봤을 때 계속 팬티가 젖는다 그럼 양수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산모님들이 되게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조금씩 젖는 거는 사실 되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양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양막과 양막 사이도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태반이 위에 가 있어. 먹서.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 장이기 때문에 이 양막과 양막이 여기 만약에 구멍이 여기 뽕 난다 그러면 양막과 양막 사이에도 사실 물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한 장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양수가 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얘네 둘이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씩 새는 거는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나서 2-3시간 정도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관찰을 했을 때 핑크색이나 무색은 괜찮아. 애기 뭐 상태라든지 아니면 양수 색깔이 깨끗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녹색이나 고동색 약간 그런 쑥색 아니면 쑥색은 녹색이니까 녹색 계열이나 아니면 고동색 계열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양수 색깔이 애기가 태변을 본 색깔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짐을 싸서 병원에 가지만 그렇지 않고 핑키시하거나 무색인 경우에는 조금 지켜볼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약간 급하게 막 119를 타고 막 가야 될 정도로의 응급상황은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이제 양막이 열리면 병원에서는 대부분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양수 안에 있는 양막이 완전히 다 열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병원에서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기가 이제 양막이 열리면서 이 탯줄이 혹시나 그 양수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아기 머리 밑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돼서 이 탯줄을 아기 머리가 누르게 되는 상황이
있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양수양이 막 과하게 막 줄줄줄 새는 게 아니면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좀 옆으로 누워가지고 아기 움직임을 한번 봐보시면 좋아요. 아기가 잘 움직이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수가 흐르면 우선은 어느 정도 양이냐,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씩 새는 정도다 그러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더 흐르는지 보자 라고 해서 2시간 후에 더 흐르는 게 없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좀 지켜보자 라고 하고 언제든지 흐르는 게 또 있으면 알려달라. 그럼 일반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2시간 정도 지켜봤을 때 이후에는 흐르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때 막 병원에 가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서 계속 뭔가 팬티가 젖는 느낌이다 그때 병원에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양수양이 이건 양수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와르르 나온다 그러면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바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근데 본인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냥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산모님들이 가는 걸 또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쵸 이거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편한 거는 그냥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아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 내가 막 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빨리 병원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 병원 가도 되는데 그게 꼭 굳이 119를 불러야 된다든지 그쵸, 막 택시 아저씨한테 좀 빨리 좀 달려주세요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 때 기왕이면 또 생리대를 좀 대고 가셔서 그리고 생리대 큰 게 없으시면 수건 뭐지 패드를 대시고요. 밑에다가 좀 약간 수건을 깔아가지고 팬티 안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가면 갑자기 많이 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막 옷이 다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응급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수건 같은 걸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3명 다 양수가 먼저 흘렀었는데 양수가 흘렀을 때도 걱정이 되는 게 양수가 다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애기 네, 원래 양수라고 하는 게 이제 아기 안에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어쨌든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물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기가 진통을 하면서 이제 지금 정말 24시간 안에 나갈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며칠 전부터 양수가 막 계속 새고 그랬을 때 뱃속에서 진통도 별로 없어.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양수가 이제 다 빠졌을 때 이제 양수가 이런 뭔가 이렇게 완충을 해주는 역할인데 진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조금만 눌러도 눌리면서 탯줄 같은 데가 눌려서 아기한테 뭐 산소 같은 게 잘 안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이나 저희 조산도 마찬가지지만 태아 모니터라는 걸 계속 해요. 하고 아기 신음 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지금 막 뭐 하루 안에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양수가 다 빠지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니터를 통해서 아기 상태를 체크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주의 출산에도 양수가 흐르면은 바로 뭘 하진 않고 기다려 보는 게 그냥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병원도 하고 맞아요. 초음파를 통해서 양수가 너무 많이 없어졌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했어요. 다 빠져버리네.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죠. 진짜 많아. 생기지 않아요? 어저께도 물을 먹으면 안 생겨. 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물을 먹으면 좀 생기죠. 아기가 소변을 또 보고 그러면. 그리고 그 양막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 아기가 그 질 쪽을 막고 있잖아요. 머리 자체가 진통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 머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막 완전히 확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에 여기 안에는 다 조금씩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게 양수가 흘렀을 때 병원에 가는데 씻고 가지 말라고 맘카페에 그 얘기가 되게 많대요. 네네. 씻고 가지 말라고. 씻으면 안 돼요? 우선은 양수가 흘렀을 때 욕조에 들어가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안으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샤워 정도는 괜찮아요. 샤워를 위에서 아래로 하고 솔직히 밑에서 뭐 조금 뿌린다고 해서 그게 안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걱정이 되면 그냥 샤워하시고 아래도 밑에서 막 우리 아래 이렇게 막 샤워기로 열심히 닦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씻고 가는 거 괜찮습니다. 본인이 약간 개운한 정도로. 네네. 왜냐면 병원에 가면 언제 씻을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간단한 샤워는 하고 가시는 게 아마 상쾌하실 거예요. 양수 흐르듯 밥 먹어도 되죠?
아, 그쵸.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가볍게 드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 양수가 만약에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양수가 너무 많이 이제 막 흠뻑 젖을 정도면 그때는 그냥 병원에 우선 가셔가지고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